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토트넘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놓칠 수 없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의 지시를 무시한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리더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팀워크와 단합을 해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심각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팀 내의 분열만을 초래하고 전체적인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토트넘의 현재 위기 상황과 매디슨 선수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하려 했는지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스포츠에서의 이런 내용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흥미로운 사건을 파헤쳐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아마따 채널에서 제사용어가 사항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로서 제공됩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스포츠 내용을 제공하는 아마따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흥민의 하극상 저지르고 사조직 만들려는 매디슨. 히샬리송 난투극 벌어졌다. 손흥민 하대하며 지우기 전방위로 본격화. 손흥민 단짝. 10년 만에 토트넘 떠난다. 올여름 매각 준비 완료.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제임스 매디슨의 폼 저하의 아스널 출신 폴 머슨도 우려를 토해냈습니다. 머슨은 최근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음 시즌에는 변화해야 한다. 토트넘 팬들은 이미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그들의 시즌은 아스널의 리그 우승을 막는 수준에 불과하다. 계속 그렇게 보낼 순 없고 선수들도 일어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매디슨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볼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머물 순 없다며 나는 매디슨을 좋아하고 그들의 플레이 방식도 좋아하지만 팬이라면 결코 좋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은 4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0대4패, 아스널 2대3패, 첼시 0대2패, 리버풀 2대4패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사실상 빅사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토트넘의 승점은 여전히 60점에서 멈춰 있습니다. 5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 경기를 더 치른 4위 에스턴 빌라 승점 67와의 승점 차는 7점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2경기, 토트넘은 3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전패, 토트넘이 전승을 하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에스턴 빌라는 리버풀, 크리스털 팰리스, 토트넘은 벌리, 맨시티,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이 남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디슨의 부진도 악재였습니다. 그는 올 시즌 레스터 시티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이적료는 4천만 파운드 약 680억 원이었습니다. 출발은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이번 시즌 첫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토트넘의 첫 9경기에서 3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매디슨은 지난해 11월 첼시전에서 발목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는 해를 넘게 1월 31일 복귀했고 하지만 시즌 초반에 매디슨은 없었습니다. 그는 부상 복귀 후 14경기에 출전했지만 1골, 2도움 그쳤습니다. 풀타임 출전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최근 첼시와 리버풀전에선 선발에서 제외돼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영국의 더부트룸은 8일 이하 한국 시각, 토트넘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며 매디슨 자리에 기용한 데한 쿨루셉스키와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지오바니 로셀소에게 기회를 줄 때라고 생각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토트넘은 11일 벌리를 홈으로 불러들여 연패 탈출에 도전합니다. 한편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에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며 팀의 분위기가 한층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훈련장에서 제임스 매디슨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 간의 난투극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며 팀 내 불화의 심각성이 밝혀졌는데요. 이번 사태의 발단은 매디슨 선수가 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지시와 훈련에 대한 협력을 무시하고 케인 합류할 경우를 대비해 팀 내에서 일종의 사조직을 형성하려는 시도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팀 내 분열을 조장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로 비춰져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은 매디슨 선수가 히샬리송 선수와의 갈등 중에 몸싸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히샬리송 선수가 인종차별 관련 단어를 내뱉은 매디슨 선수의 멱살을 잡는 등의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직접 나서 두 선수를 말리며 상황을 진정시켰지만 이미 팀 내 분위기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사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감독은 팀의 단합과 집중력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다룰 것이라며 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강한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팀 셰우드 토트넘 전 감독이 올해 최고 활약 선수를 뽑는데 캡틴 손흥민을 외면했습니다. 경쟁팀 이적에 대한 보복 심리인가요? 영국 언론 TBR 풋볼은 8일 한국 시각 셰우드는 손흥민을 제치고 토트넘 베스트 플레이어 2명을 선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7골을 넣어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이 아니라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더펜을 꼽았습니다. 손흥민의 골이 별로 임팩트가 없었다고 풀이됩니다. 셰우드는 현역 시절 블랙번 로버스에서 전성기를 보냈고 토트넘과 포츠머스 코펜트리를 거쳐 은퇴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하기 전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토트넘 감독을 맡았습니다. 이후 에스턴 빌라 감독을 역임한 뒤 해설가로 활동했습니다. TBR 풋볼에 따르면 셰우드는 중앙 수비수 듀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더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TBR 풋볼은 셰우드가 토트넘의 최근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최근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토트넘 최고의 선수로 수비수 2명을 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은 4연패 중입니다. 뉴캐슬전 0대4 패배, 아스널전 2대3 패배, 첼시전 0대2 패배, 리버풀전 2대4 패배입니다. 4경기에서 4골 13실점입니다. 공격도 잘한 게 없지만 수비는 사실 더 엉망입니다. TBR 풋볼이 셰우드의 평가를 흥미롭다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셰우드는 판더펜은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지만 매우 빠르다. 그리고 로메로다. 둘이 베스트 플레이어다. 만약에 딱 한 명을 고르라고 한다면 로메로일 것이고 2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TBR 풋볼은 토트넘 수비진은 최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센터백 2명을 칭찬하기 어렵지만 미드필더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비수만 질책하기도 어렵습니다. 토트넘은 괜찮은 수비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개선하기만 하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 9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016에서 2017 시즌부터 8년 연속 2자리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의 한 시즌 최다 득점은 2021에서 2022 시즌 23골입니다. 17골은 2020에서 2021 시즌에 이어 2번째입니다. 토트넘은 3경기가 남아 추가골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손흥민은 개인 통산 3번째 텐텐클럽 10골 10도움에 도전합니다. 1992년 출범한 프리미어리그 32년 역사상 텐텐클럽 가입자는 총 43명입니다. 여기서 2회 이상 달성한 선수는 현재까지 손흥민을 포함해 14명 뿐입니다. 3회 이상은 5명 밖에 없습니다. 웨인 루니 맨유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이상 5회, 에릭 칸토나 맨유 프랭크 램파드 첼시 이상 4회, 디디에 드록바 첼시 3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모두 각 클럽은 물론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레전드입니다. 손흥민은 도움 하나만 더하면 드록바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한편 토트넘 후스퍼가 선수단 압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8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올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벤 데이비스를 매각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올여름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다음 시즌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선수의 매각이 토트넘의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토트넘은 새로운 선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영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선수의 매각을 단행해야만 합니다. 유력한 매각 대상으로 데이비스가 떠올랐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요청에 따라 데이비스의 매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데이비스는 토트넘의 베테랑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4년 스완지 시티를 떠나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통산 330경기를 소화하면서 구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올 시즌 활약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데이비스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19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종아리 부상까지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미래는 급격히 불투명해졌습니다. 데이비스는 오는 2025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계약 협상조차 하지 못한 실정. 올여름 이적 가능성은 높습니다. 팀토크는 토트넘 입장에서 내년 여름에 데이비스를 자유계약으로 풀어주는 것보다 올여름 매각으로 수익을 챙기는 것이 더 좋은 선택지일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부상 없이 시즌 내내 행복 축구를 응원합니다. 이적도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